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다 설명은 다 드릴게요. 자, 129페이지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저희 실제 기출문제고요. 81회분이에요. 81회차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것과 같은 분류에 있는 걸 찾으란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며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그런데 우리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분류는 자본이 5가지로 분류가 되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요계, 이익잉여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 중에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건 3가지. 자본거래에서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런데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그랬으니까 자본조정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그래서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 자기주식,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임의적립금하고 이익준비금 2번하고 4번 보기 2개는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100% 맞추실 수 있었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실기 프로그램에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면 자본조정 클릭하면 거기 개정 과목들이 쭉 나와요. 아시겠죠? 네.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세의 기말 재무상태표의 일부이다. 당기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기초에 있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기중에 대손 발생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11만 원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하나만 그려주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은 우리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자산에 마이너스 해주는 계정.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이 플러스 차변이 마이너스.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니까.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처음에 플러스 됐던 기초가 얼마가 있었다? 73,000원의 기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중에 대손 발생액이 3만 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충당금으로 갖다 메꿔서 썼겠죠? 그쵸? 네, 그래서 충당금 중에 3만 원을 갖다 썼을 거예요. 그러면 충당금이 줄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말에 재무상태표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11만 원이라 그랬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기말에 우리는 11만 원만큼의 대손 충당금이 남아야 해요. 우리는 기초 기말이다 라고 하는 게 처음에 얘가 기초였죠? 그쵸? 그리고 그럼 반대쪽에 기말이 남아야 하니까 그래야 다음 연도로 2월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설정해야 할 금액이 얼마냐? 추가로 설정해야 할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67,000원만큼을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양쪽이 합이 받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는 우리가 추가로 설정해야 할 금액을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3번. 다음 중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된 이후 실제 현금으로 배당이 지급된 시점의 거래 요소 결합관계로 옳은 것은, 그러면 현금 배당이 결의가 됐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 잉여금의 일부를 돈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의했을 때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면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요. 현금 배당을 결의했을 때, 그리고 얘를 실제 지급했을 때는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돈이 나가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지급했을 때, 지급된 시점이니까, 지급된 시점은 자산이 일단 감소하겠죠? 돈이 나가니까. 그렇죠? 자산이 감소해야 하고, 차변에는 부채가 감소해야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처음에 결의했을 때는 자본이 감소하고 부채가 발생을 하게 되고, 부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지급할 때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해야 하는 실제 지급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의 분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기업회계 기준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통화대용증권 현금 맞고요. 그 다음에 우표 및 수입인지. 우표는 통신비고 수입인지는 세금과 원가예요. 아시겠죠? 우표는 통신비고 수입인지는 세금과 원가입니다. 보통예금 맞고요. 정기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단기 투자 자산이죠. 그죠? 네, 단기 투자 자산이 되고 취득 당시 만기가 100일 남아있는 금융상품. 취득 당시 만기가 90일 이내면 현금성 자산이라 하는데 100일이면 단기 투자 자산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5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통화대용증권하고 보통예금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현금, 당조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현금을 예입하고 보험료 지급하고 차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한 건 거래가 아니죠. 그쵸? 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가치가 하락한 것은 평가를 해야 하고 우리 분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거래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문제 6번. 자,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회사의 자본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 T자 계정을 그냥 하나를 그리시면 우리가 자산 대변에 부채 자본을 썼을 때 양쪽의 합계 금액이 같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상품, 대여금, 현금, 비품까지가 자산이죠. 맞나요? 네, 그러면 23만 원인가요? 4개를 더하니까 자산의 합은 23만 원. 그래서 상품, 대여금, 현금, 비품 이렇게 4개 더한 거.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 둘 더한 것은 부채가 9만 원. 그럼 빼주시면 자본은 14만 원인가요? 빙고.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초에 처음에 우리는 100개 개당 얼마였어요? 2,000원. 그러면 20만 원이 있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몇 개를 사왔어요? 900개. 얼마씩이요? 3,000원씩. 그러면 9, 3, 27, 270만 원인가요? 맞죠? 270만 원만큼의 매입이 생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우리가 총평균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 수량은 1000개고 전체 금액은 2,900원이 되겠죠. 290만 원. 그래서 평균 단가가 2,900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총평균 단가를 계산을 하신 후에 자, 우리가 몇 개를 팔았죠? 800개를 팔았으니까 800개를 팔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몇 개요? 200개 2,900원씩이니까 우리 얼마 남았어요? 58만원만큼이 기말재고로 남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총평균은 전체 매입한 것과 기초와 다 합계, 전체 합계를 내신 다음에 평균 단가를 계산하시면 되고 거기서 남아있는 수량을 계산하신 다음에 평균 단가 곱해주시면 재고액이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문제 8번.
주주나 제3자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 해야 돼요? 자산수증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 다음 자료를 보고 노무비의 당월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기억이 나시려나요? 우리 원가 회계를 하면서 전선, 전미, 당미, 당선, 지급, 소비 기억나시나요? 전미, 당미, 당선, 지급, 소비. 이 소비액이 발생액이고요. 우리는 이 소비액을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첫 번째 주어진 거는 노무비의 전월 성급액이 10만원. 그럼 전월 성급액이 10만원. 그 다음에 노무비의 당월 현금 지급액은 얼마예요? 40만원.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쵸? 데이터 자료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소비액은 얼마란 얘기예요? 50만원입니다. 빙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원가회계에 T자 계정 그려드렸던 거 4개, 5개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문제가 쉽게 풀어지죠. 미리 성급한 것도 있고 또 지급한 것도 있으니까 다 같이 우리 소비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는 뭐와 같다 그랬죠? 제공품 계정과 같다 그랬죠? 그렇죠? 네.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 계정과 같다 그랬고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서 찾을 수 없는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죠? 단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이론 문제를 계속 안 풀다 보니까 자꾸 지워지는 거예요. 네, 이제 계속 풀어보시면 머릿속으로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한번 보시면 단기 총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단기 총제조 원가는 자, 제공품 계정에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셋을 단기 총이라고 했죠. 맞나요? 이렇게 셋의 합을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재료비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다시 앞에 원재료라고 하는 계정을 하나를 더 그리셔야 하고요. 원재료. 그러면 재료는 500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재료 매입액은 500만원이고요. 단기에 발생한 직접 노무비는 350만원. 여기는 노무비가 350만원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발생 원가는 200만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원재료 재고액은 50만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200만원. 그러면 재료비 소비액이 얼마가 나와요? 350만원의 재료비 소비액이 나오겠죠? 그쵸? 기초, 기말 섞고 매입액 써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재료 소비액 350만원이 그대로 여기로 오면 되죠. 350만원. 그러면 우리 단기 총제조 원가는 900만원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 계산하는 문제가 어렵죠, 그죠? 아직 다 안 외워져서. 그런데 우리 T자 계정 그대로 순리대로 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그러면 100%란 얘기고요. 가공비는 공정 진행에 따라 그러면 퍼센트를 따지란 얘기고요.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환산량이라 그랬고 회사는 평균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법을 적용을 한다. 그럼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제가 설명드렸냐면 완성수량에 플러스 기말수량 마이너스 기초수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완성품과 기말수량 여기까지를 계산하면 무슨 법? 평균법. 얘를 끝까지 다 가지고 가면 선입선출법.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완성품 수량은 몇 개래요? 4,000개 플러스 기말 수량은 기말 제공품이 몇 개예요? 1,000개. 재료는 착수와 동시에 전량 투입되었으니까 퍼센트가 100%죠. 그쵸? 그래서 퍼센트 계산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5,000개가 정답입니다. 만약에 이게 가공비로 나왔다. 그럼 가공비면 기말 수량을 몇 개로 해야 돼요? 600개로 해야 되겠죠. 그쵸? 가공비면 퍼센트를 따져야 하니까. 가공비는 퍼센트를 따져야 되니까 완성도가 600개가 아니라 400개죠. 그쵸? 600개가 아니라 조업도가 지금 완성도가 40%니까 기말이 400개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가공비는. 그러니까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4,400개가 되는 거고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5,000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13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과세표준은 매출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출액. 그래서 매출액 7천만 원인데 애누리를 500 해줬으니까 6,500만 원만큼의 매출을 한 거죠. 맞나요? 정답. 매입 애누리는 매입이니까 지금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대손은 우리 어떻게 알았어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외우셨나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세 가지 판매, 하자, 대손. 그래서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대손금 이렇게 세 가지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는 것.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매출액에서 애누리만 빼준 6,50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 중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서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와 대손세 공제신고서, 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법인 조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법인 조정,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법인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4번이고요. 부가세 신고할 때는 전체 수익금액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매출한 게 다 매출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부가세법과 소득세법이 조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번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우리 배운 적이 없죠. 그쵸? 네, 얘는 법인세법으로 가야 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제출하는 서류다 이렇게 보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화면에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부가세에서 내야 할 것들이 쭉 나와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그런데 지금 회계 1급은 부가세에 들어가 보시면 화면 위쪽에 재무회계가 있고 부가세가 있죠. 부가세를 클릭을 해보시면 회계 1급은 몇 개가 안 나와요. 제가 이따 세무 2급으로 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세무 2급에서는 부가세 부속 서류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세무 2급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구분이 조금 된다. 화면상으로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중 현행 부가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 그랬어요. 전단계 거래가 아니라 전단계 세액. 비례세율로 역진성이 발생을 한다. 맞죠? 역진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세라는 제도가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라고 그랬고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라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걷어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나요?
네, 여기까지 이론 풀이를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자, 개수제로 한번 불러보실까요?